제가 큰 상실감을 느꼈을 때는 이 고양이를 떠나보냈을 때입니다. 마음이 찢겨나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만큼의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.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하죠. 반려동물을 잃고 나서 느끼는 감정들. 회복이나 치유는 안 되는 것 같고요. 그냥 그 슬픔을 어딘가에 묻어두고, 마음속에 묻어두고 그냥 사는 게 아닐까. 사람이나 동물이나 나에게 되게 중요한 존재였다면 참 슬픈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작년에 불가리아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을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. 고양이의 상실이 피가 철철 나는 외상 같은 거였다면 선생님의 상실은 되게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아주 묵직하고 계속 지속되는 슬픔? 네, 아무튼 근데 동시에 또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뭔가 선생님과 함께한 나의 시간들,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려고 노력하고 또 콩쿠르 가서 1등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시간들, 어떻게 보면 그 손세진 일대기를 쓴다면 가장 두꺼울 것 같은 챕터 바이올린 땡땡 유학, 네, 그 챕터가 끝나는 기분이 들었어요. 뭔가 그 끝나는 기분이 이제 다 끝이야 그런 끝이 아니라 정말로 그 저의 그런 사건들이 꽉 찬 기간이 완료된 느낌? 이렇게 책이 탁 하고 끝난 느낌. 네. 그래서 비록 제가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의 어떤 그런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한 30년 이상 하면서 내가 이 악기로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우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지 않았나. 그런 생각이 마침표가 딱 찍어지더라고요. 나는 다 노력했다. 끝. 이렇게.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들었거든요. 그전에는 막 그래도 미련과 아쉬운 범벅이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. 내 바이올린도 끝났다. 좀 극단적인가요? 아무튼 그런 완료된 느낌을 받았어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병문안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많이 위독하신 편이셔가지고 그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곧 돌아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그 가족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. 뭔가 가족이 나를 무한대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런 존재라면 진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되는 존재잖아요. 근데 만약에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, 네. 그게,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사실 미워하는 감정이 되게 힘든데 그 대상이 가족이라면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족을 미워하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고 미워하고 싶은데 또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. 미워하고 싶은데 못 미워해. 막 그런 것도 화가 나고 또 막 이런 거 다 싫다.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 자시고 다 떠나서 그냥 아무런 관여를 하고 싶지 않다. 막 끊어내고 싶다 하는데 어떻게 가족이 끊어지나요? 잘 안 되잖아요. 네. 저도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이제 저는 그 스트레스가 귀로 왔었거든요. 그래서 귀가 이대로 간다면 40대가 되면 청력을 모두 잃어버릴 거예요. 막 이런 소리도 듣고. 그래서 치료도 오래 했었고, 그때는 어려서 이제 그런 심리 치료나 이런 거를 받아본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,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공황장애 같은 행동을 하기도 했었고, 진짜 피폐한 정신으로 20대를 살았는데, 그 중심에 저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, 그 할아버지의 시간이 끝나가는 게 보이니까, 할아버지와 함께 그런 기억이 가장 강렬한 나의 20대가 이렇게 또 완료가 되는구나. 끝났구나. 챕터, 가족, 딱. 저의 10대 챕터, 빡. 20대 챕터, 빡. 30대? 30대는 지금 현재 진행형 같아요. 네, 애기들이 있으니까. 애기들이 이제 시집장가 가면 이제 그때 이렇게 딱 하려나? 아무튼 그래서 인생에 되게 굵직굵직한 챕터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끝난 것 같은데 윤 대통령님 나이로 하면 아직 39세지만 의미 부여 좋아하는 저는 40 시작이야. 어떤 걸 생각해도 바이올린이랑 연관을 지었는데 지금은 바이올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구나.
그래서 더 새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우울증이 없어졌어요 라고 확신을 해서 말하고 싶은데 좀 불안한 거예요. 왜냐면 이 우울증이라는 게 제 인생에서 거의 반 이상을 함께 했는데 뭔가 제 입장에선 되게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 같거든요.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? 그 이유도 궁금하고 이러다가 분명히 또 우울할 것 같은데 마치 그 노래 가사에 사랑해서 불안해 막 이런 것처럼 행복해서 불안해 우울증이 없어서 불안해 약간 그 우울증이랑 같이 산다는 느낌이 막 누가 봐도 우울해 뭐 이렇지 않거든요. 정말 일상생활 잘 하고 심지어 잘 웃어요. 네.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 많은 생각들을 하죠. 제가 주로 했던 생각들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? 나는 어디에 있나? 나는 뭘 하고 있나? 잘하고 있나? 그래서 참 저는 저를 데리고 사는 게 되게 늘 힘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고 정말 살아남는 느낌으로 하루를 살고 주변에 허락만 해준다면 언제든지 이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늘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진짜 만끽하고 있었어요. 진짜 우울증 없는 세상은 진짜 좋다. 네. 진짜 평온하고 자유롭고 뭐랄까.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혼자 있을 때 드는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드는 거죠. 우리 명상을 하는 이유가 그 잠시 생각을 끄고 어떤 하나의 호흡이라는 거에 집중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.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안 드니까 고요하잖아요. 그래서 진짜 이 순간을 간절히 바래오긴 했지만, 오, 진짜 좋다. 제가 그 20년 넘게 우울증이 없었으면 하기를 바라는 모든 노력이 다 합쳐져서 오늘날에 온 건지,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는 굵직굵직한 어떤 인생의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제 생각의 변화가 쌓여서 그렇게 된 건지, 어쨌든 우울증이 없는 세상은 진짜 좋습니다. 진짜 좋아요. 진짜, 진짜 좋아요. 그러니까 죽지 마시고 제가 잘 정리해서 다시 올 테니까 그때 한번 또 들어보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바이올린을 먼저 했으니까 바이올린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바이올린 영상도 열심히 제작을 할 거고요. 이렇게 또 세상 사는 얘기,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는 얘기, 그런 얘기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